seem to stray far from today. There is nothing to have seen as we live today in so many ways. Now there are men who take a different 로율님들이랑 반포 부동산 임장 투어를 해볼게요. but he don't care about their ways. He simply wants to blaze the day away. 자, 로율님들 디올 행사를 가야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찍어놓은 원피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입다가 지금 뒷지퍼가 다 터져버렸어요. 자라 원피스였는데 급하게 다른 착장으로 출발합니다. 디올 전시를 보기 전에 크리스찬 디올의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 피터 필립스와 토크쇼를 가졌는데요. 피터가 가장 사랑하는 디올 메이크업 제품이 백스테이지 하이라이터라고 합니다. 저도 메이크업 영상들마다 가장 고급스러운 광을 연출해줘서 디올 하이라이터를 빼놓지 않고 사용을 했었는데 역시 생각이 같았다니. 저는 이렇게 샴페인 한 잔을 들고 핑거푸드 서버분들이 서빙해 주시잖아요. 요 모먼트가 행복하고 재밌고 맛있어요. 거의 대부분 명품 행사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핑거푸드들이 정말 맛이 좋습니다. 다 먹고 있어요. 증편 안에 한우 불고기랑 뭐가 섞여 있다 그랬는데 자, 모든 메뉴를 다 먹었습니다. 무슨 타르타르래요. 마지막으로 로율님들 DDP에서 하는 디올 전시 가보셨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제가 전시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번 디올 전시는 제가 눈물을 참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전시였어요. 그만큼 감동적이었거든요. 옆에 또 다른 분들 계시니까 전시 보면서 울면 좀 사연 있어 보이잖아요. 7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디올 하우스의 시간, 정신, 감성, 예술 모든 것이 가득해서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전시인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어요. 그것도 그 시대의 가장 럭셔리한 곳으로요. 이 전시는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시작해서 런던, 뉴욕, 도쿄 등 전 세계를 돌다 드디어 서울에 왔는데요. 플로런스 밀러가 큐레이션하고 그 유명한 OMA 건축사무소의 시게마츠 쇼헤이가 공간 디자인을 해서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뉴 룩을 중심으로 시작된 디올의 전시 공간이 정말 너무너무나 대단했는데요. 이 유리관 속에 있는 룩들 뭐냐고요? 시대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테마로 가운데 은행잎 의자에 앉아서 계절별로 저 옷들을 입고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정말 입어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상으로 입어본다는 거죠. 내가 저 옷을 입고 이 계절을 만끽하는 그 시대, 그 공간에 가 있는 상상. 하늘을 올려다보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번 디올 전시는 사진만으로는 이 스케일과 디테일이 표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인플루언서 분들이 미리 초청을 받아서 가보신 사진들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초청받아서 실제로 보니까 그 규모와 이 스케일을 사진으로는 절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에 직접 들어가 봐야 돼요. 영상으로 남겨야 이 스케일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이 공간에 있는 순간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다른 전시 공간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컴백! 다시 돌아와서 한참을 앉아서 더 있었답니다. 정말 이 사운드, 이 공기의 느낌, 왠지 이 공간의 향기도 좋은 것 같아. 컬러별로
드레스와 가방, 슈즈, 소품들로 꾸며져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코디를 할 때 컬러를 맞추면 코디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그 개념보다도 이 같은 컬러들로 모아 놓다 보니까 더 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압도적이어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보고 싶었어요. 시간상 큐레이터의 설명이 지나가고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도 건너뛰기를 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 이 모든 컬러들, 그리고 이 소재들, 제품들 하나하나를 모두 일일이 눈에 담아오고 싶어서 다시 좀 전시를 보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전시를 보고 이 전시는 다시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전시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전시는 제품들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들을 디스플레이 해놓는 그 형식마저도 너무나 예술적입니다. 정말 공간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야. 자, 로일님들, 이 공간 어떻습니까? 이 공간에 말이 나와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숨을 멈출 정도로 너무나 환상적인 공간이었어요. 화이트 드레스들이 온 공간에 띄워져 있어요.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샘플을 먼저 만드는데 그 샘플 아카이브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수십 년에 걸친 역사와 디자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실력을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다니, 이 스케일에 압도가 되고 이 공간을 구성하는 형식에도 압도가 되는 공간이었어요. 자세히 보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다른 제품입니다. 다 다른 디자인이에요. 아주 볼거리도 가득 차 있지만 모두 화이트와 거울로 이루어진 공간이라서 초현실적인 작품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공간 구성이 엄청난 감각과 스케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공간도 다른 공간으로 넘어갔다가 너무 아쉬워서 또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큐레이터 분이 초청받은 VIP들을 데리고 그룹을 지어서 이동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 그룹마다 30분의 시간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빠르게 설명을 하시고 지나가시는데 이게 전체 전시를 30분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퀄리티가 아닙니다. 어두운 공간에 시대별 드레스들의 향연이에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의상들로 채워진 공간이에요. 아주 어두운 공간에 각 조명들로 드레스들의 포커스가 갈 수 있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았는데요. 그 중에 이번 전시회 포스터를 장식한 드레스입니다. 대단하죠? 아주 과감하고 하나의 아트피스 같은 제품입니다. 블랙핑크 지수님이 입었던 드레스래요. 자, 셀럽들이 이 드레스들을 입을 때 제약이 있다고 해요. 바디 메이크업을 할 수 없고 정해진 포즈로만 포즈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이 드레스들은 한 벌 한 벌들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역사적인 드레스들이니까 아트피스인 거죠. 근데 포즈를 잘못 취했다가 여기가 틀어진다거나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로율님들, 드디어 레이디 디올 백의 공간이에요. 한국의 아티스트들과도 같이 작업을 한 작품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디올을 각자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인데요. 여기서는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겠죠. 사실 이 레이디 디올 가방들만 살펴보더라도 한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이 레이디 디올이라는 가방 안에 그 작가들의 작품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것을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이외에도 더욱 많은 콜라보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봐서 알고 있거든요. 디올이 이렇게 예술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전시장 자체가 마치 한편의 무도회 같아요. 어디선가 음악이 들려오고 다음 장면으로 이동할 때마다 영화의 한 씬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선물들을 안겨주는 공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지날 때마다 감정들이 확 바뀌어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넉넉 잡아 1시간이면 전시를 다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큰 오산이에요. 하나의 챕터들을, 하나의 공간들을 충분히 느끼고 자세히 보면 내가 놓치는 부분의 디테일들이 너무나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공간마다 최소한 20-30분은 있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이 전시회 꼭 오세요. 너무 대단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피날레 공간입니다. 로열님들 같이 그냥 이 순간을 감상을 할게요. 이 공간은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에요. 와, 진짜 눈물 나요. 달이 뜨고 시간이 지나고 꿈이라면 절대 깨고 싶지 않은 꿈. 아름다움의 극한까지 우리가 초대받은 느낌이에요. 마치 저의 작품 익스펙테이션을 그대로
공간화 시켜놓은 듯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 작품 아시죠? 로율님들? 어때요? 제 작품과 너무 어울리는 공간 아닌가요? 제가 이 작품을 작업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저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하고 싶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하나하나 물감을 올릴 때마다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나에겐 미래가 있어. 나에겐 희망이 있어. 나는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의 그 장면을 완성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났었나 봐요. 눈물 날 것 같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디올의 감성과 저의 감성 그리고 세계관이 뭔가 일치한다는 느낌을 항상 좀 많이 강하게 받아왔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 디올과 제가 통한다는 느낌. 그래서 디올의 모든 작품과 제품들이 저에게 좀 감동을 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한 공간 한 공간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작품들로 가득해요. 제가 목소리가 떨리지 않나요? 그때 느꼈던 감동을 우리 로율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목소리가 좀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 이유라트의 골라줄게요. 역사 시리즈들과 함께한 로율님들이라면 이번 전시를 보시면서 완전히 시간여행을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순히 시간여행이 아니라 내가 이 역사 속 작품들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나를 이 공간 안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번 전시는 살면서 꼭 한번 가봐야 하는 전시 중에 탑 3로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로율님들 꼭 가보세요. 서초구에 살다 보니까 실거주를 하면서 주변 부동산들에 눈이 가게 되잖아요. 로율님들 부동산에 관심 많아요? 집, 인테리어에 관심 많습니까? 다른 사람 집 구경하는 것도 관심 많지만 내가 앞으로 살게 될 집을 점 찍어 놓고 또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너무나 재미가 있잖아요. 제가 설해마을에 이사 오고 나서 동네 산책하는 영상에서도 로율님들과 함께 제가 살고 있는 동네들을 소개를 해보았는데 이 영상 보셨죠? 로율님들? 지금 부동산이 난리가 났죠. 아주 진짜 난리 진짜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뭔가 이 자유시장 경제는 정부가 막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법들을 만들어 놓으면 가격 폭등이나 가격 하락이 너무 인위적이야.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거든요. 피해를 보는 지역들이 있으면 정책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IT나 뭐 과학기술 이런 거에 좀 투자금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비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이렇게 로율님들과 좀 럭셔리한 제품, 잘 사는 동네, 살기 좋은 동네, 멋있는 뭐 건축물들, 멋있는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꿈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저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꿈을 꾸지 않거나 목표가 없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그런 상태는 너무 무기력한 상태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주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보고 우리가 안목을 길러 놓아야만이 아주 리즈너블하고 저렴한 제품들 안에서도 가장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뽑아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 가성비 좋은 것에서는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제품을 얻을 수가 없다 하면은 또 럭셔리한 것들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구매하는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를 또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 구역을 제가 마쇼르프와 같이 산책을 하다가 구경을 하게 됐거든요. 로율님들과 함께 구경을 해볼게요. 완전 덩쿨이 다 덮었어요. 이쪽 무슨 빌라죠? 효성빌라 시작되는데 그 효성빌라를 보니까 큰 평수들만 있더라고. 여기도 이미 여기도 근데 그 안에 사진을 보니까 진짜 예전 홍콩 영화 같은 홍콩에 잘 사는 집 같은 옛날 영화 느낌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근데 여기
재개발돼요. 여기는 강남원 효성빌라 단지거든요. 설해마을 안에 있는 너무너무나 고급스러운 단지예요. 그 당시에 이 단지가 지어졌을 때 5, 6, 70평 그리고 복층까지 있는 단지였으니까 얼마나 럭셔리한 단지입니까? 몇십 년 전이에요 도대체? 그때 이 단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니. 그리고 오래된 단지들은 정말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오래된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조경을 멋있게 해놓고 구조를 멋있게 해놔도 그 한 자리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커온 나무, 그 나무만큼 멋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단지 안에 나무들이 너무나 무성하더라고요. 와, 근데 여기 공기가 다르다. 그러네. 와. 나무가 많으니까. 오. 아니 근데 이렇게 나무가 많을 수가 있나? 진짜? 내 집 주변에? 여기 좋다. 여기 좋아. 벽난로도 있는 거야. 벽난로 있어. 좋아 여기. 안에서 봐, 저렇게 강아지 산책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네. 여기 좋네. 이렇게 오래된 큰 나무들도 많고. 여기 봐. 지붕이 세모야. 그리고 여기 층고가 약간 세모로 돼 있겠다 이 집은. 마지막 층은 어. 군데군데 나무가 진짜 많네. 큰 나무가. 큰 나무가. 이거 봐, 아름드리가 거의 뭐. 와. 이 강남원 효성빌라 단지가 진짜 크거든요. 방배동, 반포동에 걸쳐있는 이 동네에 럭셔리한 최고급 빌라들이 들어온다면 새로 지어졌을 때 얼마나 이게 이슈가 되고 얼마나 비쌀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죠. 계단들이 되게... 야, 여기 자리 완전 여기 명당이네. 명당이네. 아니, 집 구조가 똑같지 않아. 다 달라. 다 달라. 어, 집 구조가. 그러니까. 아, 그러면 평수도 다 다르겠다. 와, 이 당시에 여기를 이렇게 구조가 다 다르게 만들었다고? 자기 테라스가 다 있어. 이 당시에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구조예요? 수영장도 있네. 수영장? 천막도 같아. 그러네. 와, 저기 대단하다. 그래서 이거 여기가 재개발하면 완전히 럭셔리한 단지로 만든다고 하는구나. 재건축하면 장난 아니겠다. 이게 원래 이렇게 자기 테라스도 있고 넓은 평수에 살던 사람들을 재개발하면 만족을 시켜줘야 돼. 만족을 시켜줘야 되지. 와, 단지가 진짜 넓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쪽도 또 있고 더 있어? 여기가 엄청 넓어. 부지가. 살고 싶다. 근데 단지가 여기 좋으니까. 새로 만든 거 살고 싶어. 응? 새로 만든 데서 살고 싶어. 새로 만든. 여기 위치가 너무 좋잖아. 위치도 좋죠. 여기는 위치 나쁘지 않지. 뭔가 근데 여기는 그러고 보니까 지하철 역이랑 가깝진 않네. 이 정도면은 가깝다고 봐야지 그래도. 집에 입구가 이래요. 타운하우스인데 주택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럭셔리한 타운하우스. 근데 진짜 오래전에 한 50년 전? 여기도 집 구조가 다 달라. 집 구조가 다 다르다 진짜. 다 다르다. 다 달라. 이 끝이 없어. 단지가 진짜 크긴 하다. 진짜 크다. 와. 근데 이렇게 지붕도 완전 다르고 약간 해외에 있는 집들처럼 일자 지붕이 아니고 다 세모 지붕이거든요. 박공 지붕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층고가 모양이 달라요. 야, 어떻게 이거를 만족시킬까? 얼마나 좋게 만들어요. 네, 조감도 봤거든요. 음. 이거와 비슷한 컨셉인데 새로 짓는 거야. 층고도 높고 훨씬 더 럭셔리한 컨셉으로. 일반 아파트 개념이 아니고 다른 컨셉의 럭셔리한 컨셉으로 짓기 때문에 이 정도 대단지에 그런 게 들어오면 여기 반포에 최고의 그 약간 랜드마크 같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설해마을에. 한강도 가깝고. 이 정도면 한강 가까운. 그냥 저기 조금 한 블럭만 더 가면 되니까. 맞아. 여기 사고 싶어가지고 알아봤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50억이래요. 그래서 지금? 네, 재개발 호재가 있구나. 포기했어요. 제가 구경 후에 부동산들에 들어가서 상담을 해봤어요.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40억대, 뭐 50억대까지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부류의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단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이 단지를 좀 투자하거나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답만 해주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여기는 얼마고 지금 놓치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있다. 이렇게 해서 빨리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부동산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분의 생각을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서 봤을 때 어떤 분이 옳은 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선택은 나의 몫인 거죠. 두 번째 부동산에서 해준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내가 40억이 있지도 않지만 이 40억을 들여서 구매를 했다고 해봐 볼게요. 부동산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1종은 일반 주거지역이고 저층, 저밀도 주거 중심으로 1대1 재건축 형태만 가능한 구역이에요. 층수나 규모 확장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동네는 저층이면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가 걸려 있다고 보면 되고요. 2종은 중층, 중밀도 주거, 5층 이상,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고밀도, 고층 주거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인 거죠. 예를 들어 성수동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설해마을은 예전에는 3종 주거지역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 1종 주거지역으로 분류가 됐대요. 그러니까 1대1 재건축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효성 원 빌라가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다면 더 층수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집주인들에게만 돈을 받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비용만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40억을 주고 내가 샀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 오래된 빌라에서 실거주를 하면서 앞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건축비만 20억을 더 내야 한대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살고 계셨던 분들은 예전에는 여기도 7, 8억, 9억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40억, 50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팔고 나가면 시세 차이가 얻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여기를 40억을 주고 사고 20억의 건축비를 더 내서 60억을 내가 이 몸테크를 하면서 여기에 투자하기에는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건설사에서 정말 럭셔리한 그 조감도를 주면서 확정이 됐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기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찬성하는 집주인들만이 건 플랜카드이고 반대를 하고 있는 집주인들도 많아서 이게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만한 돈이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서 포기를 했다는 거죠. 정신승리. 자, 로율님들 선택은 자신의 몫이라고 얘기했었죠? 두 번째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대우건설이 6월 16일 시행사로 선정이 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조감도가 이 정도로 나와 있고요. 조합원들만을 위한 재건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반 분양도 29세대인가요? 가능하게 재건축을 한다고 밝히면서 조합원들의 건축 비용이 줄어들 수 있거나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없다. 그래도 없어요. 뭐가 없냐면 들어갔어? 어디 갔어? 불렀나 보지.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너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 너가 지져가지고 알았어. 거기 있는 거 너 알려주려고 그랬지? 갈게. 안녕. 인사. 안녕. 설해마을엔 너무너무 맛있는 장어집이 생겼어요. 제가 먹어본 장어집들 중에 가장 1등 장어집이어서 로율님들에게 소개해 드려볼게요. 나는 너무 목이 말라서 일단 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물인가요? 노란 물? 뜨거운 물이네? 시그니처가 강화 갯벌 특대장어네. 점심 특선은 39,000원이거든요. 그거 오고 싶었어요, 사실. 한 끼에 16만 원. 맛있겠지? 감태 싸드시면 맛있습니다. 와. 파절이는 이따 장어구이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습니다. 이거 광어회 미나리 무침? 감태 싸 먹으라고? 이것만 해도 얼마 되겠다. 저는 생강을 좋아해서 생강을 올려 먹어볼게요.
지금까지 먹어본 장어 중에 제일 맛있어요. 하마산 치즈 고추장. 이거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안 끊어져요. 장어살 자체가 맛있어서 파절이랑 같이 먹는 게 더 맛있고 첫 번째는 데리야끼의 생빵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롤님들도 장수 장어 대전 여기 이름 너무 재밌죠? 꼭 와보세요. 스쿼트를 한다고? 대단한데? 힘들어? 힘들어? 그치? 우와. 설화수 VIP 초청 행사에 왔습니다, 로일님들. 먹다 보니까 안 찍고 있었어요. 다시. 밑에가 도미 쉐비처럼 너무 맛있다. 맛있어. 펜네 퓨레와 농어구이. 그 정도지 하나하나 다 살려. 계절 야채와 감자 퓨레, 소고기 안심구이. 돌려서 나오나 봐요. 자, 한 손으로 돌리기 스킬.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쨌든 카메라 이걸로 찍은 거 같지 않아요? 과연 오늘의 행운은 어떤 분에게 돌아갈지 궁금해지는데요. 87번. 네, 행운의 숫자 87번 축하드립니다. 몇 번인가요? 네, 럭키 7이고요. 27번입니다. 27번 되실까요? 역시 앞자리 공개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세 자리입니다, 여러분. 앞자리 1. 1. 자, 두 번째 자리 공개.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